제21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손님으로 안산 단원을에서 박빙의 대결을 벌인 김남국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MBN에 출연하실 때 골방에 따로 가서 공부하는 분으로 저희들끼리 사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조말 많이 들으셨었는데 이 자리까지 오셨네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방까지 역전이야 유진이야 참 아무래도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당선을 예상하셨습니까? 조심스럽게 당선을 예측을 했지만 마지막에 악재가 터지면서 상당히 가슴을 졸였고요. 불안한 마음을 끝까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성희롱성 팟캐스트 참여 논란 때문에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본인과 여권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네네. 제가 판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오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확한 것은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나가서 제가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그걸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죄송함을 끼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조금 더 이제 공인으로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좀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거기 출연했던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네, 후회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연애 상담이라고 해서 저에 대한 연애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적절하지 않았던 그런 방송에 제가 좀 제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좀 출연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성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반성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삼선의 터줏대감을 꺾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김남국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순자 의원님보다 제가 더 잘할 것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해라.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국민들이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사실 당을 밀어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점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여러 싸우는 정치, 낡은 정치 이런 정치 하지 말고 좀 청년이 새롭게 좀 활력이 넘치는 정치를 해보라라는 그런 좀 국민들의 기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공천 과정이라는 게 참 논란도 많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당선인은 특히 그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 갑 출마 때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다시 떠오른 조국 논란이 선거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됐냐 도움이 되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그쪽에다가 공천을 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잘못한 일이 아니고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지난해 추진했고 또 향후에 남은 과제를 또 추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앞장서실 의향이 있다는? 이제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의 일부입니다. 또 검찰 개혁 나머지 대통령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정확하게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또 비대화된 경찰 권력에 대한 또 개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21대 국회에서 또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법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현재 공수처법은 세부적으로 좀 더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부담스럽다, 너무 강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개혁의 큰 방향은 전 맞다라고 보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또 검찰도 언제든지 비판받고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난해 통과되었던 여러 가지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벽한 개혁입법이라고는 좀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혁에 오히려 훨씬 못 미칠 수도 있고요. 또는 부족한 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향후에 21대 국회에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보완해야 할 부분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찰 개혁만 따로 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력개혁 개편 작업 차원에서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 개혁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 개혁도 향후에는 따라와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과 관련되어서 수많은 안전장치를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 정치에서 현실 제도에서 과연 실행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자면 사실 아시다시피 조국백서라는 그 이름을 지금 김남국 그 당선인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조국백서라는 그 저자라는 타이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조국 백서는 이 조국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검찰개혁 백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면서 또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만한 저의 과제이고 또 21대 국회가 해내야 될 검찰개혁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제가 검찰개혁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챙기고자 하는 민생을 챙기고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초선 정치 신인으로서 21대 국회에서 나는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그런 꿈이 있으니까 이 정치판에 뛰어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많은 초선 의원들이 들어갔거든요. 네. 정말 저도 국회의원 이렇게 출마를 하기 전에 일하는 국회 보고 싶다. 막말하고 싸우는 국회는 너무 싫다. 이걸로 어떻게 민생을 챙기느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 들어가는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어서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면 세비 못 받게 하고 잘못하면 징계해서 국민들에게 소환돼가지고 또 정말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의 어떤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입법을 좀 통과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공약 그 지역구에 공약하신 것 중에서는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이뤄내겠다 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안산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은 반월 시화공단과 관련된 일자리, 활력이 넘치는 공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안산시가 자동차로는 굉장히 많이 가기 좋은데 또 대중교통으로는 또 서울까지 어떤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또 버스와 관련된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약을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